미로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그날은 다른 날보다 노을이 더욱 밝게 타올랐던 걸로 기억한다. 그 애는 결국 한숨을 푹 쉬더니 이내 그래라면서 씩 웃어 보였다. 내 시간은 그치지 않고 흘러만 갔다. 기억은 분명 존재하지만 점점 옅어져 갔고 상처 또한 아물기 시작했다. 때로는 망각이 야속하다고 생각될 만큼 말이다. 이야, 정말 여전하구나. 오랜만에 보니 역세습도 굉장히 반갑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신없이 바빴다. 강의를 듣고 유명 사진작가의 전시회를 가고 세미나에 참가하여 토론하고 과제에 포트폴리오에 미국 대학은 학비가 더럽게 비싸니 장학금을 위해 미친듯이 공부해야 했고 알바도 미친듯이 굴렀다. 멋들어진 아메리칸 드림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지만 역시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며 2학년을 마치고 휴학했다. 그래, 못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자. 휴학 왜 했냐고? 군대 때문이다. 통역병을 하려 했는데 안 됐다. 결국 더 늦으면 복학 시기도 애매하게 될 것 같아 아무데나 들어갔는데 최정방이 철원이 나왔고 난 딴개였다. 아이고, GOP에서 근무하며 섹터만 더럽게 탔지. 그리고 한미로가 시연형이랑 면회온 데서 좋아했는데 치킨 사간다 해놓고 치킨 무만 가져왔을 때는 정말로 죽이고 싶었다.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싶냐? 예능을냐? 라고 했다가 뺨을 후려쳐맞은 건 안 비밀이다. 정말이지 뒷박인 추억이다. 아무튼 이건 이제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고 그 후에 다시 복학했다. 백현예술제를 비롯한 사진 공모전에 수도 없이 많이 작품을 종모하고 매번 낙선하더니 몇 개는 또 붙었다. 그렇게 몇십 번이 반복되고 셀 수 없을 만큼 되풀이한 끝에 정신을 차리니 진짜 사진작가가 되어 있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예술 사진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다. 드라마부터 시작해 영화, 코스프레, 모델 사진 등 온갖 종류의 상업 사진을 다 띄웠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 사진도 꾸준히 찍어왔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어느덧 내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에서 내 개인 사진전이 열린다. 다다음 달에는 친하게 지내던 미국인 교수님 추천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나 더 열리고 그리고 첨언하자면 백현예술제도 결국 붙었다. 제27회 백현예술제 대상 사진 부문에 윤하오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은 아니었다. 역시 뛰는 놈 위엔 나는 놈이 있나보지. 이번 달 말에는 수상식에 참여하라는데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오던 건데 막상 붙고 나니 크나큰 감동은 없어서 묘한 기분이다. 배뜨기가 불렀네. 이런저런 과거를 회상하며 한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억새밭의 끝에 도착했다. 나무 난간에 몸을 기댄 채로 오랜 기억을 회고한다. 1년에 한 번 10월쯤에는 꼭 이곳에 오고 있다. 10월은 억새풀이 가장 예쁠 때다. 그 사람과 만난 것은 11월이었지만 10월의 억새도 같이 보고 싶었지. 와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다. 그저 한두 시간 남짓 이곳을 정처 없이 걷고 거닐 뿐이다. 마치 누군가를 추모하는 것처럼. 당연한 얘기지만 연애를 안 한 게 아니었다. 하이틴 영화에 나올 법한 금발 여자애도 사귀어봤고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친구랑은 1년 반 남짓 사귀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그때 당시의 감정들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항상 생각한다. 분명 좋아했고 많은 일들을 함께했다. 헤어졌을 당시에는 가슴도 아팠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곳을 찾았고 이를 10년 동안 반복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구질구질한 이야기다. 아직도 무언가 미련이 남아있는 걸까? 나도 참 웃긴 놈이야.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결국 내 기억 속에 가장 빛이 났던 순간들은 아마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었다. 괜한 감상에 젖어버렸다. 어쩐지 울적한 마음이 든다. 나 혼자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뒤적거린다. 아, 그러고 보니 끊었지. 깜빡했다. 뭐 담배 설마? 담배는 4개월 전부터 그만뒀었는데 아직도 몸에 배어있다니까. 에이, 돌아가는 길에 사탕이나 하나 사야지.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나무 난간에 팔을 걸치고 저 멀리 보이는 빌딩 숲을 바라본다. 결국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는 또 이곳을 찾게 될 것이다. 내년, 내후년이 되어서도 이곳을 찾겠지. 아이러니한 일이다. 생각이 이성을 좀먹어가기 시작한다. 너무 생각이 많은 건 좋지 않은데 항상 이렇다. 반갑습니다. 재현이는 나보고 생각 좀 그만하고 살라는데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이 고생은 안 하지.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감기 걸리더라. 생각을 어떻게 안 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인기척이 느껴졌다. 베이직색의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는 포니테일의 여성이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나이는 굉장히 앳돼 보인다. 20대 초반 정도?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고 긴 머리에 하얗고 보드라운 피부가 햇빛을 받아 빛난다.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뭔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인상의 여성이다.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이 나무 난간에 팔을 얹히더니 저 멀리 있는 빌딩 숲을 바라본다. 빌딩 숲 너머에는 차츰 태양이 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분다.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어째서였을까? 생각이 멈춘다. 지금은 오로지 그냥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다. 저기요. 네? 정신을 차리니 나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막상 불러놓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멍해진다. 그쪽도 자주 여기 와요? 네? 네, 뭐... 뭐야. 이 사람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 내가 대체 뭐 하는 거라? 둘 다 어색하게 시선을 돌리고는 다시 저 멀리를 바라본다. 뻘쭘하다. 개뻘쭘해. 이상한 사람으로 오래 받는 거 아닐까?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다가 이내 정신을 차린다. 됐다. 신경 쓰지 말자. 누가 보면 번호라도 따는 줄 알겠네. 그냥 가자. 내 갈 길 가자고. 가자니까. 빨리 좀 가자. 빨리 가 그러면. 답답해. 진짜 몸이 말을 듣질 않는다. 주인공 진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좀 답답해. 완전 요지부동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엄청나게 신경 쓰인다. 다시 한번 여성적으로 눈을 돌린다. 서로 눈이 맞았다. 3초 정도의 짧은 경적. 꿀꺽하고 마른 침을 삼킨다. 문득 이러고 있는 게 왠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고개를 저으면서 멋쩍음에 뒷머리를 긁었다. 미안해요. 사실 별건 아니고 옛날에 알던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해서요.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네. 대학생이에요? 네. 오늘은 공강이라 잠시 산책 겸 밖에 나왔어요. 그렇구나. 저도 그래요. 오늘은 좀 바깥 공기가 쐬고 싶더라고요. 네. 속으로 이 사람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저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었어요. 지금은 졸업한 지 조금 됐지만요. 그쪽은 어때요? 저요? 네, 이거는 주인공도 더빙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레이션만 해요. 고개를 끄덕이자 약간 머뭇머뭇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델 전공하고 있어요. 와, 정말요? 되게 우연이네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따로 모델학과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사진학과 애들끼리 서로 모델이 되어주곤 했죠. 네. 원래부터 모델 쪽에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돌렸다. 어쩐지 조금은 홍조를 머금고 있는 듯했다. 낯가림이 심한 편인가? 사진은 지금 직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입을 연다. 네,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한 달 후에 서울에서 전시회를 해요. 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토끼비님 이제 안녕하세요. 비슷해요. 초현실주의 사진이라고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전시회도 가봤었는데. 아마 제가 찍는 사진도 기억나는 작품들이랑 비슷할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폰에 제가 찍은 사진을 몇 개 저장하고 있어서. 일단 이런 걸 찍고 다녀요. 상업 사진도 찍고 다니지만요. 스마트폰을 건네주자 그 사람으로부터 작은 탄성이 새어나온다. 저 인터넷에서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작가 이름은 몰랐는데 그쪽이 찍은 사진이었을 줄은. 정말요? 왠지 알아봐주니 기분 좋네요. 이런 작품 좋아해요? 저 판타지나 이런 거 완전 좋아하거든요. 혹시 이번에 했던 팀 퍼거슨 전시회 가보셨어요? 애니메이션 거장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진짜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아휴, 포레스트 오브 트루스요. 어둠 거미 실물 피규어 봤어요? 봤어요. 완전 소름 끼쳤지 않아요? 나 왜 이렇게 이 게임 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초라해지냐 나. 나 왜 이렇게 그 크기를 보니까 이브랑 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10분 이해는 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왜 있잖아요. 이브랑 게리가 마지막에 숲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알아요. 게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브를 안아주잖아요. 포레스트 오브 트루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전 그때 진짜 울 뻔했어요. 이해해요. 게리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브를 지키던 연출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시나리오가 완벽했던 것 같아요. 억지로 울리는 것 같지가 않달까? 그게 퍼거슨 감독 특유의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감정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상태여야 한다고. 아휴, 제자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처음에는 금세 끊길 것 같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마치 커다란 보따리 상자를 풀어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것만 같다. 깔깔거리며 웃는 이름 모를 사람을 천천히 바라본다. 어쩌면 나는 그녀를 통해 먼 과거를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분명 내 착각이겠지만 많이 닮아있다. 저기요, 모델학과라고 하셨죠? 네, 올해로 2학년이에요. 지금 나랑 하나 찍어볼래요? 지금요? 그녀의 눈동자가 동그래졌다. 하기사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울 법도 하다. 네, 다행히도 저 지금 카메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는 캐논을 쓰고 있지만 혼자서 산책을 나갈 때는 예전부터 쓰던 미러리스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쪽도 모델학과니까 왠지 좋은 모델이 되겠다 싶어서요. 무엇보다 지금 살짝 구상이 떠올라서 그쪽과 함께 작업해보고 싶어요. 이 자식 시간이 지난 후로 작업하는 그게 늘었는데?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좋아요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짝 웃어 보이며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카메라를 손에 쥔다. 작업 스킬이 늘었네. 그럼 포즈를 취하면 될까요? 장소를 옮기자 그녀가 나지막이 물어왔다. 네, 컨셉은 왜 그 단어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다. 지난 시간을 다시 재생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일까? 도깨비로 할까요?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 사람에게 즉흥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컨셉을 설명한다. 우리는 억새밭 한가운데 있고 당신은 도깨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왕이라고. 한때는 모종의 이유로 도깨비들에게 미움받았지만 그 모든 용서와 화해를 거듭하여 지금은 함께 살아가는 중이라고. 도깨비는 주홍 불빛의 요정과 같은 생김새로 당신의 손 위에 앉아있고 당신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 누군가의 옛날 이야기 같은 그 컨셉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이름 모를 그녀가 움직인다.
뷰파인더 너머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본 순간 나는 아득히 먼 옛날에 돌아와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 한마디의 의문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 듯 모델 또한 다양하다. 표정 하나, 모습 하나에 의미도 다르기에 완전히 같은 모델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녀의 모습, 표정과 연기는 10여 년 전에 찍었던 그 사람과 온전하게 똑같았다. 저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은 마치 작은 호수 같다. 투명한 눈동자를 남몰래 훔쳐보면서 바람에 그녀의 흑발이 길게 흔들린 것을 카메라에 담는다. 작업은 순조로웠다.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내가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감정을 표현해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솔직히 말하면 믿을 수가 없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현실을 의심하는 사이에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저기 괜찮아요? 네네. 뭔가 안색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는데 감기?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순간적으로 감정의 파도에 휘말린다. 혼탁한 사고 속에서 나는 의식을 붙잡으려 했다. 아니, 그럴 리는 없다. 정신 차리자. 나는 과거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지 않았던가. 그것이 그 사람과 약속했던 약속이다. 뭐라느냐. 미안해요, 정말. 제가 알던 사람과 너무 닮아 있어서. 아, 나 코가 왜 이렇게 막혀있지? 그렇게나요? 네, 깜짝 놀랄 정도로요. 그렇군요.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남한테서 제가 아는 사람의 모습을 찾다니 신뢰에도 정도가 있어요. 미안해요, 늦어져요. 아니요, 괜찮아요. 별거 아닌데요, 뭐. 배시시 웃는 그 미소가 누군가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 아니야,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다른 얼굴이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나 오늘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를까? 저기 있잖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오늘대었다. 괜찮다면 얘기해 줄래요? 네? 저와 닮았다는 사람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닮았다면 오히려 저도 신경 쓰이는데요. 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녀의 말에 입을 다물었다. 캐캐 묵은 기억의 낡은 페이지를 더듬는 것은 신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그녀가 허락을 해준다면 함께 회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당초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쉽게 믿을 만한 것도 아니거니와 결국 모든 이야기에서 일정 부분 살을 발라내야만 한다. 프라이버시한 부분이라 말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러니까 저기... 커피 한 잔 할래요?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물었고 그녀는 잠시 숨을 흘리더니 차분한 눈동자로 나를 바라본다. 그녀의 동공을 바라보았다. 맑은 아쿠아마린색 동공이 서로를 마주한다.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시원한 바람이 우릴 맞이했다. 동시에 저 멀리서 조금씩 황혼이 쳐다들고 있었다. 공원 안에는 커피숍이 없기에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커피가 다였지만 우리에겐 충분하겠지. 서로 한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든 채로 가까운 나무 벤치에 앉는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잠시 생각을 정리해봤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실감이 나지를 않는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감각에 항상 휩싸여 있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20년 전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였죠. 이야기는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우리가 겪었던 일들 하나하나가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시킨 것처럼 자꾸만 머릿속에서 흘러간다. 그리고 그녀는 옆에서 그런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나는 우리 이야기에 그 어떤 거짓말도 보태지 않았다. 그 사람의 천년후나라는 사실, 그 사람을 따르는 여우들이 있고 이 역사밭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다는 것까지. 왜였을까? 나도 모르겠다. 다만 그저 다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말도 안 되는 허언들을 그녀는 천천히 귀담아 듣는다. 긴 이야기를 끝내자 그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역시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해버렸나? 마음속으로 자조적인 미소를 짓고 있자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예전에 알던 그 사람 말인데요. 이름이 뭐였어요? 예상 외의 질문이었다. 나는 볼을 긁적이다가 오랜 친구 혹은 연인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재차 입에 담았다. 은샘이. 그녀가 숨을 삼켰다. 그의 이름은 은샘이었어요. 설마.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이곳에서 부는 바람을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했다. 때로는 시원했지만 때로는 너무 추웠으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아직 통성명도 안 했네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녀를 향해 물었다. 그쪽의 이름은 뭐예요? 여전히 바람이 불었다. 어느덧 황혼이 도래한 억새밭의 끝에서 그녀와 내 눈이 마주한다. 그녀는 어쩐지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고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정적,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춰버린 건 아닐까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고요한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굳이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대체 얼마나 긴 정적이 계속됐던 걸까? 머릿속으로 그런 의문을 한 번쯤 떠올릴 무렵이 되어서야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은샘이요. 네? 네? 지금 뭐라고? 그래요? 되게 우연도 다 있네요.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이게 무슨 악질적인 농담인가 싶으면서도 그녀의 표정에서 거짓은 읽어낼 수 없었다. 애초에 그럴 만한 이유도 없지 않은가. 침묵이 변질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기분 좋았던 침묵은 어색함을 동반하기 시작한다. 공기가 무거워져 간다. 생각이 가속한다. 우연이지? 우연이겠지? 내가 분명 뭔가 착각한... 저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을 때 나도 모르게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다.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하자 그녀의 세미의 목소리도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진짜 미친 소리인 건 아닌데요. 그래, 물론 알고 있다. 옆에서 듣고 있으면 끔찍한 소리다. 자기 연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의 이름이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랑 똑같으니 소름 끼칠 만도 하지. 스토커라고 오해받아도 뭐라 변명이 안 된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마른 침을 삼켰다. 우리 키스해볼래요? 네? 네? 얼토당 더 없고 난데없는 소리였다. 아니 뭐라고? 혹시 그런 쪽이 취미인 변태인가? 아니 갑자기 뭐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인 건 아는데요.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미안해요. 잊어주세요. 그 사람은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한다. 정신을 차리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내가 왜? 그게 저기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뭔가 이상하다. 이게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여기 앉아요. 그녀는 무언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자리에 앉았다. 이상한 일이다. 정말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세미 씨, 네. 눈 감아볼래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장이 쿵쿵대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라? 처음 보는 사람과, 그것도 만난 지 5시간도 안 된 사람과 이렇게... 정말로 난데없이 재훈이의 말이 떠올랐다. 그 자식이 말했지. 생각 좀 하고, 생각 좀 그만하고 살아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녀는 두 눈을 꼭 감은 채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모든 생각을 끊어버린 채로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로 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그녀의 입에 조심스레 입을 맞춘다. 담백하고 졸렬하게 그지없는 키스였다. 두 사람이 떨어지고 이내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이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술을 매만졌다. 못소를 동국한다. 그 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아니 미안해요. 그러니까 뭐냐 저기. 순간 내 몸에서 푸른 기운이 쏟아져 나왔다. 푸른 기운은 가을 하늘에 맴돌더니 이내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뭐야 이건 또. 나우 씨, 나지막에 부르는 목소리.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녀는 내 이름을 불렀다. 나우 씨는 세상에 기적이 있다고 믿어요? 그건 어떤 의미였을까? 그녀의 말에 곱씹는다. 기적이라. 그 두 글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네요. 기적이 있다고 믿어 심지 않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 돌이켜 생각해보자면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부딪히고 헤어진 걸로 나는 이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었다.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었다. 물론 많이 아팠고 후회도 했지만 상처는 언젠가 아물길 마련이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작은 시간의 단편들이 내게 존재했던 기적의 파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분명 울기도 많이 울었고 한동안은 헤어짐에 가슴 아파했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진짜였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고개를 숙인 채로 세미 씨는 대답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당신 삶의 모든 의미가 증발하듯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나우 씨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건 뚝뚝하고 그녀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기적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녀는 말에 잇는다. 기적이라는 건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잠시 동안 우리에게 찾아온 후에 떠나가죠. 세상은 잔인해요.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끊이질 않죠.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굴레 속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그게 당신이 믿는 기적이라고요.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고 크게 떨리고 있었다. 흐느끼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사람을 잃고 난 이후에 나는 그녀와 똑같았으니까. 하늘을 올려다본다. 어쩐지 눈시울이 붉어졌다. 벅차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이는 걸 느끼면서 나는 애써 웃으면서 말했다. 원래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사람의 눈에서 뚝뚝 떨어져 내리는 눈물을 닦아준다.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은 채로 조용히 말했다. 고개 들어줄래요? 목이 메인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 그래. 당신의 그 맑은 눈동자, 나를 바라보던 올곧은 시선. 분명히 얼굴은 조금 다른 사람이지만 그녀는 내 기억 속의 그 사람과 똑같았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녀가 말한다. 이제 너 같은 건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말 없이 세미를 끌어당겼다. 품 안에 이 가슴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안긴 채 긴 시간을 울었다. 얼마나 울었던 걸까? 다시금 그녀를 바라보며 묻는다. 하나만 대답해줘. 말해. 정말 샘이야?
정말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와, 설마 같은 성우 목소리여가지고 설마 했는데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반전이 있네.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린다. 당연한 걸 대체 왜 묻는 거야? 그 말의 마지막으로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것처럼. 조심스레 서툰 동작으로 입을 맞추었다. 익숙치 못한 두 사람의 동작은 아름답지도 매끄럽지도 못했다. 당연하다. 그도 그럴 게 우리끼리 하는 키스는 이걸로 겨우 두 번째니까. 꿈이 아니라지만 대체 어떻게... 네 덕이야. 나오가 나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 세미는 살며시 눈가를 훔치며 입을 열었다. 네가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10년 동안 억새밭을 꾸준히 들려주는 동안 네 안에 들어있던 내 생명력은 이 억새밭에 조금씩 흘러들어갔어. 도깨비들한테 미움받긴 해도 이곳은 원래 내가 관리하던 영맥이었으니까 나에겐 친숙한 땅이거든. 그리고 아주 조금씩 사라져버린 내 육신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던 거야. 20년에 걸쳐서 나오의 몸이 완치되었으니 그 뒤로 천년호의 힘은 원래 주인이었던 날 재구성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나도 내가 이렇게 살아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정신을 차리니 나는 또 살아가고 있었어. 저주의 반동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로 말이야. 실수가 터져나왔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나오가 나를 잊지 않은 20년이 결국 우리 다시 만나게 했네. 사라진 육신을 재구성할 정도의 생명력이라니. 그런 건 만화에서도 본 적 없는 것 같다. 넌 이미 만화에서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겪어놓고서 뭘... 정말인지 천년호가 얼마나 고생해왔을지는 안 봐도 뻔뻔한 말 왜 이래.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지긋지긋한 생명력에 지금은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바람이 분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내게 미안하고 네가 그립고 너와 함께 웃고 울고 떠들고 함께 보낸 시간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 죄책감과 안도감에서 묵지섞인 채로 나는 다시 한번 세미를 안았다. 미안해. 작게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내가 10년이나 기다리게 해버렸어. 세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바보냐? 이제 겨우 쌤쌤이잖아. 세미는 내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인다. 작은 웃음과 함께 실로 행복한 미소를 그렸다. 이곳에 있다. 살아있는 채로 이곳에 있다. 두 손을 맞잡은 채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다. 할 말이 있어. 품에 안은 몸을 잠시 놓은 채 억새밭을 잠시 돌아보았다. 저 멀리서 그리 많지 않은 도깨비들이 날아다니고 있던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쩌면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해인 걸지도 모른다. 황혼이 도래한 어느 도깨비의 나라. 땅거미가 짙게 깔린 이 눈부신 곳에서 나는 그녀에게 웃으며 말했다. 나랑 같이 살자. 그 사람은 잠시 숨을 삼킨다. 그리고 마지막 눈물과 함께 웃으면서 대답했다. 기꺼이. 사뿐한 걸음걸이로 내 품에 뛰어드는 그 사람을 받아낸다. 이걸로 우리의 이야기도 끝난 것이다. 그렇게 어느 사진작가와 천연호의 이야기는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웃을지도 모르는 그런 결말에 맞이한다. 사실 마지막에 우리를 찾아온 기적에 대해 나는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 억새밭에서 그리움을 품에 안고 10년을 보냈지만 그건
1년 365일 중 극히 일부의 시간이다. 이 기적을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솔직히 실감이 나질 않는다. 우리의 기적은 필연에 의한 결과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일까? 그 대답은 확실치 않으니 결국 나는 고개를 저으며 보류라는 이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내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길고 긴 영겁의 세월 동안 울고 웃으며 희망과 절망을 반복했던 그녀에게 다시금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아마 우리는 앞으로도 많이 웃을 것이고 아마 우리는 앞으로도 많이 울 것이다. 산다는 것은 그런 거니까. 그게 우리가 정한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옥새밭에서 손을 맞잡은 채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은 이렇게나 황혼이 아름답다. 엥? 뭐지? 웬 바람이 불까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그래.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트루엔드 억새밭 그 너머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억새밭 사이길로였습니다. 엔딩은 이걸로 다 확인했습니다. 이 밤이 걷히면 무언가 달라질까요? 저 너머를 향해서 지난 때를 끌어모아 오늘을 걸어요. 별은 구름에 잡혀내 있겠죠. 나침반 없는 우린 항상 헤매이지만 빈 여백에 우릴 채워 넣어요. 그래요 너무 두려워는 말아요. 당신과 나는 겪은 밤이 달라. 그대는 오롯이 그대의 밤이 있겠죠. 높은 파도가 당신을 삼키어도 무심코 지나친 그 발자취가 이 밤을 비춰줄 별빛이 될 테니.
Just tell me about your hope. 예쁘게 저 wonderful 이렇게 또 날이 밝아요. 지금까지 억새밭 사이클러였습니다. 네, 생겼다. 엔딩 하니까 이제 좀 이 배경하고 이 그림자가 하나 생겼네요. 네, 지금까지 억새밭 사이클러였고요. 네. 이 작품도 꽤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제가 환절기라서 환절기 때문에 제가 비염이 좀 평소보다 많이 심해져가지고 좀 코가 많이 막혀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발음이 좀 씹히고 어눌하게 들리는 점은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하면서 좀 잘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어눌한 발음이 씹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억새밭 사이클러였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